알고 보니 우리끼리 떠는 농구방송 베이스라인 237화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진짜 많이 더워졌더라고요. 이제 여름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 사무실에서 밖을 못 돌아다니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또 그러니 네.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밥도 사무실에서만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은 아무래도 에어컨 빵빵 트니까 네. 사람들이 추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끄면은 더워요, 저는. 네. 그게 느껴져. 그래서 진짜 밖에 너무 덥구나 지금 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요새 엄청 따갑습니다. 볕이 이제는 따가울 지경에 이르렀고 어제랑 오늘은 뭐 30도? 이제 뭐 반팔 반바지가 이상하지 않은. 많이들 입고 다니더라고요. 네. 반바지까지. 네, 회사에서 이제 그래서 반팔 입고 다니고. 네. 저도. 반바지도 입고 싶은데. 저도.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2단화로 찍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실제로 저희 회사는 옛날에 반바지를 입고 온 사람이 있었대요. 네. 근데 몇 번 하다가, 위에서 말 나와갖고, 이제 윗분들은 이제 적응이 안 된 거지. 네, 그쵸. 그래갖고 안 된다고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반바지, 근데 그 사람이 한 번에 너무 파격적으로 반바지에 쪼리 신고 왔다고. 쪼린 조금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긴 팔에 반바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저도. 네. 그게 또 가을, 봄 이때 짱이잖아요. 딱 지금이 그 긴 팔에 반바지를 입을 수 있는 얼마 안 남은 시즌이다.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지금 피는 연습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니, 그거보다 마크씨, 이번 주 아닌가요, 대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4일 남았습니다, 녹음길 기준으로. 마라톤에 참가하시는 네. 크루랑 같이 나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좋겠습니다. 어제 저 연차였잖아요. 네. 그래서 연차의 마지막을 이제 달리기 연습으로 장식을 했는데, 제 10km를 나가거든요. 네. 11km를 뛰고, 어제. 제 컨디션 옛날에 우리 한창 달릴 때 네. 제일 좋았던 10km를 50분 내에 뛰었거든요. 괜찮은 건가요? 그 정도면? 10km에 50분이면은, 평범? 아니, 평범이 아니고 그거예요. 이제, 나 이제 러닝 좀 하는 축에 들어가지 약간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러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너, 이제, 우리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약간 이런, 약간 인터미디어트의 세계 정도? 근데 일단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진짜 힘들어요. 그게 제가 해보니까 그때 저 그냥 경험담 얘기하자면 한 3km에 고비가 한번 오고 그 다음에 한 7km 정도에 또 한 1km 정도? 1, 2km 정도 고비가 왔다가 나머지는 이제 그냥 무념무상 이만큼 뛰었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야지. 저는 오히려 글쎄요, 이제는 그게 이 정도 페이스로 그냥 힘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 않다는 그 페이스의 기준은 어제 11km를 뛰는데 5분 20초 페이스가 잘 뛰었네요. 근데 안 힘들게 뛰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조금 더 피치를 올려야 또 이게 더 빨라질까? 이게 조금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당일날 가서 한번 부딪혀 봐야죠. 그냥 우리 같이 뛰었을 때 내 경험상으로는 마지막 3km 정도? 제 생각에 또 지금 한 8km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남은 2km는 짜내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뛰어볼까. 그리고 또 마크 씨가 여러분 그게 좋아요. 지구력이? 네, 지구력이 좋아요. 저는 지구력이 진짜 안 좋거든요. 글렌 씨는 순발력이 좋은 편이죠. 저는 농구할 때도 누구보다 많이 뛰어다니고 하지만 체력은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라기보다 지구력. 네. 체력은 좋아요. 지구력이 안 좋지. 그러니까 순간 폭발력이 굉장히 좋지. 그래서 한번 몇 번 뛰고 나면 지쳐요. 저는. 이제 좀 몰아서 팍 이렇게 치는 스타일이고, 저는 약간 그게 잔기 소리 없으니까 발로 그냥 이렇게 커버를 하려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게 이제 잡담 계속 하는 거지만은 나 진짜 걱정인 게 그 폭발력이 안 나올까봐. 여러분, 제가 진짜 슬픈 얘기, 이거 방송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혹시 만나면 비웃지 말아주세요.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지금 오른쪽에 짝꿍댕이가 됐습니다. 내가 오늘 느꼈어. 오늘 물리치료, 치료를 꺾으면서 다리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한쪽에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있잖아요. 엉덩이 근육이 빠져가지고. 와, 그래서,
아, 그게 체감이 되는 지경이면 네.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군요. 아마 볼륨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는데 그 단단함이라든지 그런 게 차이가 와 그래갖고 너무 좀 약간 슬펐습니다. 그래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그 자연스럽게 제 얘기로 좀 넘어오자면은 병원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치료해주는 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대학병원 같은 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냥 뭐 이 기계만 열심히 해갖고 나중에 왔을 때 한 달 뒤에 한 달 반 이 정도 뒤에 왔을 때 90도만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이제 재활을 제가 열심히 찾아서 막 이렇게 알아보고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 건데 재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재활 받는 그 병원에서는 수술 끝나면은 그 다음날부터 90도로 꺾는데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이 선생님 이게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데 의사 선생님들마다 일단 이게 생착이 잘 됐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무리를 안 시킨대요. 뭐 근데 이거는 뭐가 맞다고 전해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이제 정형외과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데서는 그냥 야 굳어버리는 것보다 빨리 가동범위를 만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대학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그 자기 수술이 잘 된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재활 어디서 하면 될까요? 막 이런 것도 잘 안 가르쳐주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거기가 뭐 구리다고 좀 유명한 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무튼 그래서 지금 열심히 꺾고 있는 중입니다. 힘들어요. 약간 매주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또 여담이지만은 제가 사무실에서 있다가 사무실에서 계속 다리를 이렇게 책상 밑으로 이렇게 피고 있거든요. 피고 있는데 이러고 가면은 꺾으면 너무 너무 힘들어요. 굳어버려서 이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무실 가면 보조기 떼고 그냥 다리 조금 내려놓고 있다가 이게 힘들면 또 올리고 있다가 또 포지션을 조금 바꿔가면서 그럼 혼자서 스스로 막 이렇게 막 꺾으면서 막 혼자서 조금 하다가 하니까 그래도 조금 참을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의 재활 소식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원래 하는 얘기를 해봐야죠. 네. 그러면은 이제 크블톡톡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 아주 재밌는 지금 흥미진진한 에어컨 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간의 사람들이 말하죠. 이렇게 KBL의 FA 오프 시즌, 그러니까 FA 이렇게 재밌었던 적이 있었나? 처음이다 이렇게 재밌었던 거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발표가 다 난 건 아니에요. 발표가 다 난 것도 아니고 아직 기간이 사실 그 선수들의 협상 기간 이제 1차 협상 기간이 닷새가 사실 남아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꽤나 큰 소식들이 많이 지금 나와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오늘 저희가 녹음을 5월 17일 수요일 밤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있었던 소식까지 한번 싹 긁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7명의 선수가 네. 이제 행선지가 확정이 되었죠. 먼저 첫 번째 선수. 네. 부터 하자면은 이제 김현호 선수가 네. 원주 DB의 잔류로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계약 기간은 1년, 보수 총액은 이제 1억 원, 연봉이 7천만 원에다가 인센티브가 3천만 원이고요. 그냥 간단한 거. 여기까지가 좀 간단한 거야? 아니면 여기까지가 간단한 거야? 뭐 그건 뭐 알아서 그냥 사실 여기서부터가 대박이니까. 그쵸. 이호연 선수 두 번째로는 이제 전주 KCC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호연 선수가 원래 서울 삼성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은 4년이고요. 보수 총액은 이제 2억 4천만 원, 연봉이 1억 6,800만 원에서 인센티브가 7,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 잭팟이 터진 거죠, 사실. 네. 이호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시즌에 1억이 안 됐을걸요, 연봉이? 네, 많이 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KCC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영입인 것 같은 게 허웅 선수를 지난 시즌에 이제 FA로 데리고 오면서 이제 보상 선수를 내줘야 되니까 네. 그때 이제 팀의 주전 가드였던 유현준을 내주면서 한 시즌 동안 1번 자리가 완전 공백이 뼈아팠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허웅 선수가 리딩도 해야 되지, 득점도 해야 되지, 엄청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강하기 위한 무브였다. 괜찮은 카드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것도 빅뉴스였죠. 네. 사실, 이거 좀 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안양 KCC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양 KCC가 원래, 뭐, 양희종 선수라든지 얼마 전까지, 이렇게 대우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지 세탁이 좀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선수들한테 굉장히 짠.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감독에게도 짠. 네. 그냥 운영 자체를 되게 짜게 하는, 그런 악명 높은?
그런 약간 이제 구단이었는데 그 본색이 다시 이번 이번 FA 기간에 드러나고 있는데 배병준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오세근 선수가 지금 FA로 있고 뭐 문성곤도 얘기해야 되고 하는데 그 와중에서 가장 먼저 터졌던 소식이 이제 배병준 선수 가장 포션이 작으니까 포션이 가장 작은 연봉 포션이 가장 작은 이제 배병준 선수를 이제 잔류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이고 보수 총액은 2억 원. 해서 연봉이 1억 8천만 원이고요. 인센티브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주 DB에서 2명의 선수 영입 소식을 동시에 알려왔는데, 이제 첫 번째로 서민수 선수인데요. 계약 기간 3년에 보수 총액 2억 원. 연봉은 1억 8천, 인센티브가 2천만 원인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친정으로 다시 돌아온 케이스죠. 이제 지난 2015년 시린 드래프트 전체 9순위였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동부였죠. 이제 동부에 입단을 했다가 2018년에 김종규 선수가 그 12억 얼마였죠? 12억 9천 얼마였나? 그거에 이제 창원 LG에서 DB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 선수로 이제 창원 LG로 가게 됐었죠. 이제 사실 DB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중요한 선수 롤이 막 사실 좀 한정된 선수였다가 창원 LG를 갈 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선수의 어떤 슈팅 레인지가 길어지고 하면서 약간 스트레치형 빅맨으로서 이렇게 평가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5년 만에 친정으로 금유한양을 하게 되었다.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원주 DB 또 입단을 하게 된 선수가 이제 김영현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제 계약 기간 3년, 보수 총액 1억 5천만 원에 이제 원주 DB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선수 출신 학교까지는 몰랐었는데, 김영현 선수가 경희대 3인방과 함께 그쵸. 동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두경민과 김종규 두경민과 함께 한 명은 언급할 수 없지만 나가리 되면서 그렇게 또 함께 하게 되었다, 뭐 이런 또 굉장히 오랜만에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다 친구들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선수는 이제 지난 시즌에 굉장히 스텝업을 했었죠. 이제 모비스에서 활약을 하면서 지난 시즌 이제 상대편 에이스를 전담 마크하는 역할은 물론이고, 이제 외곽에서 이제 지원 사격하고, 그리고 간간히 이렇게 보여주는 아이솔레이션 공격도 꽤 날카로웠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걸목할 만한 성장을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DB로 가게 되었다. 지금까지 현재 무브로 봤을 때 DB는 사실상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A급 막 영입한다기보다 뭔 말인지 알겠죠? 벤치 뎁스를 단단하게 좀 더 키우는, 보강하는 느낌으로 이제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고, 제가 DB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제 최근에 소식이 있었죠. 윤호영 선수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선수들에 이제 순서대로 조금 나올 거긴 한데, 일단 윤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은퇴를 하면서 가장 베테랑, 현재 농구 함지훈 선수와 함께 가장 베테랑이죠. 근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금 세대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성호 선수. 안양 KGC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오늘 터졌던 빅뉴스죠. 이걸 보고 제가 그랬죠. KBL의 케빈 듀란트가 되어라.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라.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계약 기간은 3년이고요. 보수 총액은 이제 4억 원. 세부 사항은 아직 미상이고. 이게 세부 사항이 미상인 이유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이게 보통 KBL 같은 경우에는 FA 누구누구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하고 오피셜로 이렇게 리그 차원에서 이렇게 띄웁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총액 얼마인데 연봉은 얼마, 인센티브는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공시를 하는데, 지금 최성원 선수와 이제 뒤이어서 나올 소식들은 이제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이다. 이제 KBL 오피셜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구단과 선수가 그냥 이렇게 여기로 계약했어요 정도, 그냥 지금 기사화가 된, 약간 어떻게 보면 NBA로 치면은 워즈가 이미 터뜨렸고 이제 오피셜한 거는 다음 워즈 트위터에 올라오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알고 보니까 최성훈 선수가 또 안양 로컬보이더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홈타운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리고 로컬보이뿐만 아니라 KTNG 유소년 팀이었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원래 뛰고 싶었던 팀에 뛰게 되었다. 그리고 사실 이 보수 총액 4억 원이라는 게 이 선수도 완전 값어치가 이번에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떡상을 했죠. 완전 떡상을 한 거고. 근데 이거 인터뷰 되게 솔직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사실 이 보수총액 4억 원 정도 되는 규모는 이번에 최성원 선수한테 오퍼하려고 KGC 포함해서 6팀이 달려들었대요 이번에. 그랬는데 금액은 다 좀 비슷비슷했고 오히려 여기보다 조금 더 부른 데도 있기는 했는데 뭐 일단 그 안양이라는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때문에 간 거기도 했고 이제 SK를 어떻게 떠난 이유를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날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주고 날 이렇게 중용해주고 이거는 너무 고마웠는데 이제 이 안영준이 상근 예비역을 끝나고 전역을 하게 되면 나랑 어떻게든 롤이 겹치기 때문에 그쵸. 내 출전 시간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죠. 네. 선수한테는. 네. 그래서 내가 많이 뛰는 대로 가고 싶었다. 그 뜻은 뭐 좀 이따 얘기해야 되겠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터졌던 이제 문성곤 안양 KGC에서 이제 수원 KT로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계약 기간은 5년이고요. 보수 총액은 이제 7억 8천만 원.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부 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문성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4시즌 연속 수비왕. 네. 맞죠? 우리나라에서. 네, 수비왕. 맞아요. 수비왕이라고. 디포이를 이제 거머쥐면 이제 리그 최고의 수비수 면모를 가지했는데 이제 포워드진의 수비가 약점으로 지적되던 이제 KT에서는 완전히 자기네들 문제 있던 포인트를 해결하는 이제 영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안양 KGC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안양 KGC 안에서 아까 이거 살짝 얘기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얘기해야 돼요 지금. 이제 얘기해야 되면은 사실 루머가 굉장히 많죠. 아까도 저희가 살짝 언급했던 게 워낙 팀 운영에 있어서 짠돌이다. 그리고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러면서 사실 이번 챔피언이 되고 스테플 크라운을 달성하면서 그 중심에 있었던 문성곤 선수 오세근의 이제 몸값이 이렇게 두 명이 더 올라갔잖아요. 이에 대해서 루머입니다. 이거는 저희는 기자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토대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요약하자면 문성곤에 있어서 일단 가장 우선시 잡고 싶었던 거는 이제 오세근이고 그 다음에 2차 차 선택이 이제 문성곤인데 어쨌든 두 명 다 잡으면 좋고 두 명 다 잡으면 좋은데 우선순위는 이제 오세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오세근 선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김종규 선수가 이적을 할 때 이번에 저번에 아까 저희가 말했던 12억 얼마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사실 그 정도 급의 커리어를 쌓았으면 그것도 해줄 수 있나? 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NBA로 치면 슈퍼맥스를 질러야 되는 상황인 건데 한참 못 미치는 계약을 제시했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오세근 선수도 삔또가 상했다. 그래서 그 오세근 선수의 부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물음표가 그쵸. 올라왔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곳이 짠돌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한정된 그러니까 금액 안에서 두 선수를 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쨌든 작게 오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성곤 선수도 이제 연속 디포이를 4연속 디포이에다가 이런 거에 이제 커리어가 빡 올라가 있고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 정도 대우를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지금 한간의 썰러는 두 선수 모두 그러니까 6억 원대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루머에 의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6억 원이 다 오세근한테 가게 되나요? 나머지? 이제 뭐 만약에 오세근 선수를 잡게 된다면은 오세근 선수 제가 요 전에 이제 KGC랑 FA 계약을 했었을 때 금액이 6억 5천인가 7억 5천인가 그렇지 않나요? 네. 제 기억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8억 이상은 사실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정도 지금 상황이 왔으면. 왜냐면은 문성곤 선수에게 지금 KT가 이만큼을 지금 보수총액을 첫 시즌에 이렇게 지어줬다? 네. 근데 이거보다 만약에 오세근 선수에게 적게 주면은 이것도 모양새가 약간 KT가 그쵸. 이상해지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KGC에서 잘 돼서 나간 선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대표적으로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도 대박 치고 나갔잖아요. 9억 9억까지도 받고 나갔는데 오세근 근데 사실상 오세근 선수에 대해서는 타 팀들에서 관심은 없다. 그러니까 물론 영입하고 싶긴 한데 그만큼 이 대우를 해줄 자신이 없다. 라는 게 지금 이제 그리고 너무나 공고한 KGC맨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 그 외에도 썰 좀 풀어도 되나요? 말씀하시죠. 저 이 외에 지금 담기지 않은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양홍석 선수의 거치에 대해서 그렇죠. 양홍석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어디더라?
KT였죠. 아, KT. 근데 이제 문성곤 문성곤 선수가 지금 KT로 왔다는 건 사실 이 두 선수의 어떤 겹친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아까 제 지인께서도 말해주셨는데 네이버에 양홍석을 검색하면 LG가 나오고 있다 지금 이러면서 지금 약간 LG로 가는 게 아닌가. 게다가 양홍석 선수 같은 경우 원래 그 경남 출신이고 하니까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대여 두 선수가 있죠. 누구죠? 최준용, 이대성 선수. 아, 그 형이 지금 외국설이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 이것도 어디까지는 썰이에요. 네. 먼저 SK부터 가면 SK 내에서도 지금 불화가 있다. 그 이제 최준용 선수와의 최준용 선수와 어떻게 보면 시스템 아니면 김선영 선수 간의 불화. 이지 않느냐 추측. 예. 그러니까 대놓고 김선영 선수와 지금 불화가 있다가 아니라 롤에 대한. 이제 최준용 선수는 아무래도 공격에서 다재다능하고 자기가 리딩을 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김선영 선수한테 어쨌든 모든 시스템이 다 맞춰져 있는 SK.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지. 그거지. 커리가 있는 골든스테이트에 조던풀? 아니 조던풀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듀란트 웨스트브룩. 아니 저는 그냥 비유를 그냥 하자면은 그냥 플레이 스타일 이런 거 말고 그냥 비유를 하자면은 이게 낫겠다. 하든이 있는 휴스턴에 크리스 폴이 왔을 때 롤 분배 문제 있었다. 아 그렇죠. 약간 오히려 이게 좀 더 맞겠네요. 약간 그런 이제 리딩을 누가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최준현 선수는 더 많은 권한을 받고 싶은데 아무래도 솔직히 말해서 죄송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일로 농구 잘하는 선수가 버티고 있으니까 다른 선수들한테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 선수가 버티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기 롤을 찾기 위해서 이적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썰이 나오고 있죠. 일본 행위. B리그에서 오퍼가 지금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 10억 정도도 제시가 있었다라고 지금 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본으로서 1억 엔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거 좀 이따 말해 이대성 선수랑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최준용이 FA로 나온다면 누구나 다 잡고 싶잖아요. 이 상황에 그러니까 다른 타 구단이나 아니면 원래 원소속 팀이 잡고 싶어 하는데 해외 이적하게 될 시 우리나라에서 5년을 못 뛰게 됩니다. KBL에서. KBL 복귀가 향후 5년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해외 이적을 하려면은 누구도 원하지 않아야 돼. 이게 참 지금 웃기죠. 원한다는 기준이. 오퍼가 있었다 없었다로 아마 판단하는 것 같은데. 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최준현 선수가 혹여나 일본 행위 불발될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대성 선수는 지금 호주 얘기가 있던데. 예, 호주 얘기가 있는데 호주가 굉장히 여러분 사실 리그 빡셈이 우리나라보다 더 빡세요. 거기는 약간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 미국 무대에 가까이 있는 리그다 보니까 리그의 어떤 터프함이. 그쵸. 그리고 실제로 월드컵 같은 데 4강까지는 가지 않았나? 호주야? 네. 호주는 늘 약간 8강 이상. 8강 이상의 컨텐더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나라인데 이제 이대성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도전을 위해서 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30대 이제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이 선수는 아직 35살이 안 됐죠, 이대성 선수가. 네, 안 됐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얘기하자면 35살이 넘은 선수는 이제 보상 없이 이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좀 문제고 뭐 더 얘기해야 되나? 이 정도 일단 생각이 나는데 뭐 아직 사실 지금 닷새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 상황이 막전 막후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FA 어떤 1차 협상 종료가 되면은 그때 뭔가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얘기해도 되나요? 뭘 하고 싶으신 거죠? 고향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그 얘기는 저희 조금 더 장작이 쌓이면은 네. 하시죠. 네. 지금 뭔가 이제 불이 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는. 그래서 조금 더 장작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면 그때 묵혀뒀다가 한번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보시죠. 뭐 이렇게. 네. 그리고 그냥 여담으로 조금만 더 전하자면은 이제 우리나라 여자농구 대표팀이 소집을 했습니다. 아시안컵인가?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달에 아마 시합이 대회에 나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그것도 뭐 이제 뭐 평가전을 하거나 이러면은 뭐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트리플잼이 이번 주인가? 이번 주에요? 그게? 트리플잼이 영등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2022년도 거. 제가 알기로 타임스퀘어에서 트리플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게 이렇게 빨리 하는 대회였나요? 제 체감상
거의 박신자컵도 하고 거의 약간 여름에 이렇게 했던 느낌이었는데. 제가 그거 최신순 뉴스에서 뉴스 최신순 한번 보시면은 뭔가 뚜렷하게 나오는 건 없군요. 예, 근데 무튼 영등포에서 타임스퀘어에서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가까워서 하고 구경 갈까? 저희 집에서 걸어서 가니까 생각이 있고요. 네. 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KBL 소식 한번 전해드렸고, 이제 NBA 위클리 뉴스 탑3를 오랜만에 가지고 와본, 이거는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위클리 뉴스 탑3를 안 했던 게 일단 플레이오프만큼 집중되는 뉴스가 없었다. 그 집중도를 좀 뺏어갈 만한 뉴스가 없었다. 근데 이번 주는 너무 좋았다. 예. 일단 세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 이별과 만남 그 중점에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목을 굉장히 시적으로 좀 뭔가 가지고 와봤지만, 감독들이 이제 플레이오프 시리즈 탈락과 함께 줄줄이 나가리 되고 있고, 그 나가리 된 감독들이 결국에는 또 약간 서로 약간 다른데 그냥 둥지를 트는 이런 모습으로. 한마디로 약간 돌려먹는다? 돌려막는다라는 느낌이죠. 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랬네요. 돌려먹는 거 이제 중식당 맛있겠다. 회전 테이블. 고량주 먹고 싶네. 여튼, 이거 좀, 줄줄이 한번 타임라인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토론토 랩터스의 닉 널스 감독이, 이제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이제 시카고 불스에게 패하면서, 전격적으로 경질이 됐죠. 사실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카와이 레너드가 잠시 몸담았었던 그 당시에, 이제, 랩터스의 프랜차이즈 첫 우승 트로피를 안겼던, 계속 감독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파스칼 시아캄이라던가, 프레드 맨블릭, 그리고 갑자기 그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프레드 맨블릭. 카일 라우리? 아니, 라우리 말고, 시아캄 말고. 작년 신인. 앤더스, 아닌데. 이름밖에 기억이 안 나. 무튼. 그렇게 이렇게 좀 선수들을 잘 이렇게 길러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선수 육상에까지 좀 이렇게 성공적인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간 너무 잘 해왔던 모습에 비해서 사실 플레이인도 약간 좀 가까스로 올라오기도 했었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사이 유지리 사장께서 뭔가 좀 용단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러키 벅스에서는 마이크 부데놀저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타격이 크기는 하죠. 이게 사실 마이애미 히트라는 팀이 사실 8번 시드에 있을 팀은 아니었지. 어쨌든 이번 시즌 8번 시드였기 때문에 히트에게 1승 4패로 진짜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 책임을 물은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닉스 선즈의 몬티 윌리엄스 감독도 2라운드에서 이제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이제 덴버 너게츠에게 2승 4패로 시리즈를 내주면서 특히나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에 이제 케빈 듀란트까지 영입을 하면서 완전 그냥 가열차게 우리 이번 시즌 우승할 거야. 이번이 진짜 우승 약간 마지막 찬스라는 듯이 달리긴 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죠. 크리스 폴이 폼이 이제 개같이 떡락하고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의 어떤 롤 문제도 계속 이렇게 좀 불거져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좀 감독 경질을 좀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소식인데 필라델피아 세븐틱스가 떨어졌죠. 저희가 이따가 이제 플레이오프 리뷰를 한번 얘기는 하겠지만 이제 보스턴 셀틱스에게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3승 2패로 시리즈를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넬이 2연패를 당하면서 이제 3승 4패로 시리즈를 탈락했고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이제 데릴 모리 단장이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에 관해서 지금 현지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이 4명에 관해서만 해도 좀 약간 의견이 분분한데 이 감독을 경질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 이제 그거였죠. 누구냐 닉널스 감독 닉널스랑 이제 부덴 홀저 감독이 경질되면서 일단 가장 먼저 현지에서 언급되었던 게 최근 5년? 6년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승시킨 감독들 있잖아요.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스티브 커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제 팀들이 그만큼 성적 지향적이 되면서 이 팀들이 조금 성적을 못 내게 되면 감독들을 바로바로 교체하게 되면서 감독들의 이제 뭐라 해야 되냐 job security 같은 게 굉장히 팔이 먹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누가 있나? 그렇네요. 그래서 버블에서 레이커스가 우승했을 때도
파란루가 아니었죠. 그때 지금 다비넴 감독 부대놀 부대놀이 아닌데. 여튼 그분. 그러니까 레이커스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도 그렇고 어쨌든 계속 우승 우승시킨 감독들이잖아요. 두 명 다. 근데 한마디로 이 감독들 중에서 다 잘려나가고 지금 살아남은 거는 이제 스티브 커뿐이다. 스티브 커뿐이다. 그래서 스티브 커는 이번 시즌 오프 시즌 좀 지켜봐야 될 수도 있는데 전 좀 단단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닉널스 감독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닉널스 감독 같은 경우도 저는 토론토의 솔직히 마사이 유지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마사이 유지리가 어느 순간 그 리빌딩 하겠다 하면서 되게 제 생각에는 되게 어중짠한 좀 어중간한 그런 로스터를 꾸려놓고 잘해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아 기억났다. 스카티 반스. 스카티 반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마사이 유지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농구의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선수들을 모았는데 그게 되게 어중간한 선수들을 모아놓은 거죠. 운동 능력만 좋고 뭔가 파괴적이진 않잖아요, 솔직히. 아마 그 감독 시스템이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교체를 했겠지.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교체를 했고 부대놀저 같은 경우도 약간의 면죄부를 주자면은 1라운드에서 사실 아테토쿤보가 제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았죠. 예. 거기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마이애미 히트가 사실 8번 시드로 그러니까 이번 시즌 못해서 8번 시드로 온 건 맞지만 정규 시즌 동안 명성만 봤을 때는 8번 시드에 있을 만한 팀은 아니었다. 그 전 시즌은 1번 시드였던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면죄부가 있고 좀 더 지켜봤을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저는 생각인데 이제 너무 빨리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몬티 윌리엄스 감독에 대해서도 제가 좀 되게 실드를 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케빈 듀란트가 이제 시즌 중간에 오면서 완전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이겨야 돼 막 이런 모드였잖아요. 우승해야 돼 했는데 면죄부를 주자면은 케빈 듀란트를 과연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원했을까? 왜냐면은 케빈 듀란트가 왔던 시점이 언제냐면은 그 구단 세이버가 잘리고 나서 새로운 구단이 오자마자 바로 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밝혀진 거에 따르면은 그때 말한 거는 구단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얘기를 통해 갖고 영입을 한 거다 했는데 했지만 그냥 구단주 픽.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은 전시행정 같은 거죠. 구단주가 이제 새로 약간 바뀌어가지고 약간 그 족적을 남겨야 되니까. 그쵸, 팬들한테 나 이만큼 능력 있어 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약간 전시행정 같은 게 아니었나 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솔직히 반대급부로 나갔던 선수들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주던 선수들이 나왔죠. 뎁스를 키워주던 선수들인데 이 뎁스가 다 나가면서 완전히 홀쭉해지니까 굴려먹다가 결국 퍼지면서 이제 덴버한테 발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 리버스 감독에 대해서는 경기를 잘했다. 뭐 그냥 그럴 때가 되었다. 네. 아니 그 현지에서도 그러잖아요. 알죠? 이 감독이 3대1에서 한 번도 이긴 적 없는 거.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성적이 3대1로 이기고 있을 때 역수입을 많이 당해갖고 리버스 수입을 많이 당하는데 그 리버스를 이름 따라가네. 그러니까 그 리버스를 실제로 미국에서도 반전하다의 리버스가 아니라 당 리버스의 리버스 수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못하고 있거든요, 플레이오프에서. 이거는 이 감독은 솔직히 보스턴 셀틱스를 떠나고 나서 그때 워낙 멤버가 짱짱했고 헝그리한 선수들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클리퍼스에서부터 해갖고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서 족적을 제대로 남겨본 적이 없는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 후광효과였다. 네. 셀틱스의 후광효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그럼 넘어가 볼게요. 네. 모자란트. 네. 모자란트가 아니라 모자란. 네. 저 이거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 아까 카톡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안녕, 내 이름은 자모란트. 아니, 비트가 있어야 돼요? 잠깐만. 비트가 있어야 되나요? 안녕, 내 이름을 소개하지. 그거 말하는 거죠. 예. 이거 우리끼리 드립 주고받으면서 너무 웃겼어가지고. 잠깐만요. 안녕 검색해 주시겠어요? 그게 정확한 저도 벌스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쵸. 안녕, 내 이름은 자모란트라고요. 직업은 트래블러, 취미는 타이치 메디테이션 이건데? 네. 이제, 글렌 씨가 맞받아쳤죠. 직업은 슈터, 취미는 IG 라이브라고. 자모란트 선수가 또다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네. 지금.
자모란트 선수가 뭐 드립에서도 있었지만은 SNS 라이브를 통해 갖고 본인 거 말고요. 친구 거를 통해 갖고 총기를 그러니까 차 안에서 그 SUV 큰 SUV 안에서 이제 친구랑 노래 갱스터 노래 빵빵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노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자모란트는 이제 조수석에 앉아 있었죠. 춤을 추는데 이제 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모란트 손에서. 그 친구가 약간 우리로 치면은 약간 이런 그것도 했어요. 예. 친구가 이 손 모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자모란트가 신나가지고 지가 가지고 있던 총을 꺼내 들었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 친구가 약간 사회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그게 총이 보이자마자 맞아요. 내려놨더라고요. 약간 폰 떨구는 척하면서 이렇게 폰을 내려가지고 막 자제를 이렇게 시키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모란트는 옆에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칠렐레 팔렐레.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사건이 그러면서 다시 파장이 커졌죠. 그래서 첫 번째 사건 총기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총기 사건이라고 총기 소지? 네, 어쨌든 그 이슈가 있고 나서 3개월 만에 이게 재발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제 멤피스에서 굉장히 구단에서 엄청 빠르게 행동을 취했는데 일단 공식 성명을 통해서 자모란트는 이제 모든 구단 활동에 정지 처분을 내렸고 또 NBA 사무국에서는 이제 모란트의 이번 행위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차기 시즌 절반 이상, 그러니까 이건 자기네들이 언급한 건 아니고 예상되는 게 차기 시즌 이제 절반 이상 출전 정지 징계도 검토. 이게 뭐 길버트 아레나스나 뭐 이런 연타 선수들의 어떤 그 징계 수위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최근에 그 아시죠? 지난주에 미국 텍사스에서 총기 사건. 마트에 총기 난사 사건이 한국인도 죽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이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 녹음하는 시점 기준으로 오늘 오전에 자모란트의 공식 성명서가 있었죠. 제가 번역했죠. 바로 보자마자. 네. 그냥 한 줄 요약하면 그겁니다. 킹구로 보답하겠습니다. 더 성장해갖고 농구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일 얼척없었던 표현이 이것도 그냥 나를 약간 찾기 위한 여정 이런 식으로 성장을 위한 여정이다. 응. 전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 미친놈인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이거는 진짜 제가 어느 정도로 이 부분에서 이 성명 자모란트의 말을 보고 빡쳤었냐면은 마크 씨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죠. 내가 진짜 르브론은 싫어하지만 르브론이 얘보다 훨씬 낫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뭐 해석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을 다 한 겁니다. 네, 저는 사실 말해서 자모란트의 그런 미친 팬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선수의 행동 하나하나는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은 음주운전을 한 거야, 선수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KBL에서 선수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농구판이 굉장히 축소되고 막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이거는 NBA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NBA 자체에서도 굉장히 지금 진보적인 스탠스를 갖고 하면서 이런 우리가 총기 규제 같은 것도 점점 생각해보자 막 이런 걸 하고 있는 와중에 이랬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NBA 사무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것도 아니고 팬들이 떠나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르브론은 얼마 전에 르브론 와이프도 이슈가 됐는데 모르시죠 그거는?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언론에서 르브론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나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말로 하면 그런 건데 셀럽의 와이프면은 좀 더 커리의 와이프처럼 문제가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나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커리의 와이프는 좀 나대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그러니까 커리의 적은 와이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왜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는 거죠? 그런 걸 물어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르브론의 와이프는 나는 그냥 내 남편이 그런 걸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의 엄마라는 점과 이제 이 사람의 와이프라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나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다. 되게 모범적인 답변을 했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적이고 모범적인 답변인데 르브론은 제가 말하는 게 오늘 너무 사설이 긴가요? 아니 말씀하세요. 재밌어요. 네, 르브론은 제가 말하는 게 농구판 내에서 뭐 이제 은밀히 말하자면 그거 뭐라 그러지? 자기네들끼리 크루 형성하는 걸? 비밀 조직이라고 뭐라 해야 되죠? 사조직? 사조직 같은 걸 감사합니다. 약간 바나나 크루 그런 거라든지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끼리 사조직을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거죠. 사실 그거는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농구판 안에서 뭔가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얘는 이제 사회적인 등장한다.
그러니까 스포츠면이 아니라 사회면에서 등장한다는 엄밀히 더 죄질이 나쁘다. 뭐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그거는 사실.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저거를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어떤 스포츠에서 보게 될지 몰라. 킹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저거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을 보죠. 야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하여튼 사실 좀 잡담 조금만 더 하자면은 여러분 요즘 제가 마크 씨랑 카톡을 좀 터질 때가 있어요. 저희가 그때 제가 진짜 농구에 대해서 얼마나 폭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약간 글렌 씨의 농구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고요. 그건 조만간 그래서 뭐 미리 그냥 약간 티저 삼아서 던지자면은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여러분이 많은 에너지를 주셔야지. 실현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약간 그 기획 취재까지는 아니지만 네. 약간 기획 연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아마 이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대충 얼추 때려 맞춰도 한 3, 4주 분량은 나오지 않을까. 아, 저는 진짜 네. 제가 왜냐면은 마크 씨한테 그걸 했거든요. 막 이런 농구 같은 이야기 하다가 뭐라 그래야지 이거를 쏟아냈거든요. 진짜. 성토를 했죠. 진짜 엄청난 성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크 씨한테 저희한테 저희 둘이 주고받았던 텍스트 마이닝만 해도 한 2주 분량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디벨롭을 하면 이제 한 2배는 되겠지. 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오늘 느꼈어요. 말했지만은 농구 관계자도 아닌데 이렇게 농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미친놈인 것 같다고. 저는 제 생각에 직업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뭐 여담이지만 그 관련된 일로 갈 길이 있었잖아요, 사실. 네. 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물론 이 만약이라는 거 네. 없지만. 무튼 진짜 재밌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마크 씨 만나면 맨날 욕하고 있었겠죠. 예, 여튼 이렇게 또 모자란 네. 이제 모란티로 안 읽혀. 모자란티를 뒤로하고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네. 위기의 스퍼스를 걸어 빅터가 간다. 오늘 아침에 이제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예. 있기 전에 네. 30분 전에 있었던 이제 로터리 드래프트 드래프트 로터리. 에서 이제 있었던 이제 드래프트 순서를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순서 전부 다 할까요? 아니면은 이대로 갈까요? 그냥 이것만 하시죠. 네. 제일 뭐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거니까. 네. 2023년 드래프트 로터리에서 1번 픽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와, 억세게 운 좋은 팀입니다, 네. 진짜. 사실 그러면서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그 프런트 오피스진이 보드진이 와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되자마자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2순위까지 나오자마자 이제 와우 이러면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빅터 웬바야마가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죠. 뜨거운 프로스펙트인데 당연히 이제 누구냐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이제 빅터 웬바야마를 이제 선택하지 않을까, 픽하지 않을까. 뭐 막말로 그냥 대가리에 총 맞은 거 아닌 이상은 뭐. 그쵸. 예. 빅터 웬바야마가 여기서 지금 오프 시즌에 그렉 오든만큼의 부상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불변의 1번 픽이니까. 참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디트로이트, 휴스턴, 뭐 샬럿 이런 팀들 있잖아요. 참 안 됐다. 그쵸. 저 이번에 진짜 휴스턴이 데리고 가려나 생각을 했거든요. 워낙 막 진하게 막 이렇게 대놓고 탱킹을 했었고 지난 시즌에. 근데 저도 그게 있었어요. 이게 보면서 그러니까 5순위까지는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걸 보고 있으면서 느꼈는데 웬반야마가 웬만해서는 그 남은 팀들 있잖아요. 네. 포틀랜드, 샬럿, 디트로이트, 휴스턴, 샌안토니오. 휴스턴은 이미 5순위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높게 있었어야 되는데 빠져버렸어.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세난, 샬럿, 누구냐? 디트로이트인가? 이렇게 있는데 웬반야마가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가능성 높은 거는 이제 디트로이트가 높고 샬럿도 근데 안 어울릴 것 같고 샬럿도 왠지 아닌 것 같고 간다면은 그냥 포틀랜드? 이렇게 아니면 세나 뭐 이런 식으로 예상했는데 딱 진짜 그렇게 돼갖고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엄청 세간의 부러움을 많이 샀죠. 네. 또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이 팀에 이어지는 센터 라인업 계보가 있잖아요. 데이비드 로빈슨 다음에 데이비드 로빈슨으로 꾸준히 우승권 전력을 구축하다가 데이비드 로빈슨 부상으로 한 시즌 빠진 꼴등했죠. 한 시즌 빠지는데 그때 이제 1순위가 돼가지고 뽑은 게 팀 런컨. 그러면서 둘이 또 다 루키 데뷔하자마자 우승해갖고 쭉 달리다가 지금 꼬꾸라진 지 좀 되긴 했지만 한 3, 4년? 그래도 버틸만 하다. 네. 왜냐면 프로모 계속 나가다가 못 나간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그러다가 이 꼬꾸라진 시점에서 다시 최고의 센터 자원을 뽑으면서 다 이 선수들은 전체 1순위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35년 동안 최고의 센터 자원들을 다 뽑아갔다. 세란 토니오가. 그러면서 지금 그래서 모 구단 관계자는 아예 인터뷰를 그렇게 했더만요. 그쵸. 이렇게 다 너네만 좋은 거 다 하냐 진짜 약간 깠다 이러면서 다 가져가야만 했냐? 야. 이거지. 응. 네. 여기 이렇게 적으셨네요. 영가님의 은퇴는 또 다시 연기되나요? 네. 제 연기는 형편없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포포비치 감독이 사실 차기 시즌에 이제 제콜린슨이 사실 재능이 있는데 부상이 너무 아까웠잖아요. 계속 부상으로 꼬꾸라지고. 하지만 어쨌든 중용할 거라 예고를 했는데 여기에 웬반야마까지 온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포비치가 제일로 잘하는 농구는 센터를 사용하는 농구. 올드 스타일 약간. 게다가 제가 말했잖아요, 요즘. 센터가 탄탄한 팀이 잘하더라. 그리고 센터가 다재다능해야 되는데 웬바냐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제콜린스가 투빅으로 제콜린스가 헛슬이 좀 되니까 하면 좀 플레이인 이상 봅니다. 저는 첫 시즌부터 근데 저는 근데 왜 그렇게 높게는 못 보겠냐면은 솔직히 그 옆에 주변 자원이 빈약해요. 잠깐만 누구들 일단 이번 시즌 신인이었던 제레미 소엔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잠깐 주축 선수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요새 이래서 기억이 큰일 났습니다. 이게 나이 먹어서 그래요 우리. 선수 이름이 막 바로바로 이게 안 떠올라가지고 우리가 나이 먹어서 그래. 슬프지만 보면 랭포드 있고 나쁘지 않네. 랭포드 켈빈 존슨이 있고 그죠? 네. 소엔 제레미 소엔, 제콜린슨. 그 정도. 네. 뭐, 출전 시간으로 보면은. 켈빈 존슨, 다빈 바셀. 맞아. 트레존스. 안정적인 포인트가 되죠. 아니구나. 이건 트레존스 다른 존스구나. 그리고 야코퍼들. 네, 야코프들. 데번테 그램은 사실. 트레이드 됐나? 계속 뛰려나? 그러니까, 온 지가 얼마 안 된 선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오래 있을 선수는 아닌 것 같고. 무튼. 조시 프리모는 근데 은퇴했잖아요. 그치.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소중한 자원이 들었다. 네. 이 정도로? 네. 위클리 뉴스 탑 3를 마감하고요. 네. 그러고 이제 저희 지난 주에 쭉 이어서. 네.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그리고 지금 컨퍼런스 파이널, 이제 서부만 이제 1차전이 네. 진행이 됐는데. 다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됐는데, 오늘 제목 어떠신가요? 저는 좋아요.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약간 플레이오프 전체적으로 약간 관통하는 키워드가 이게 아닐까? 약간 어떤 농구의 기조 자체가 약간 변화의 모멘텀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작성해주신 게 충돌하는 시대의 흐름. 변화의 모멘텀에서 이제 플레이오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플레이 스타일에 있어서 변화를 말하는. 네, 맞습니다. 선수 구성이라든지. 그쵸. 이게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계속 지금 플레이오프 리뷰를 계속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가드 중심에서 무게 중심이 다시 센터로 옮겨지고 있다. 근데 그게 막 우리가 생각했던 90년대의 그 어떤 페인트존 한정적인 그런 센터가 아니라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은 센터의 시대. 로 하면서 네,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말씀해주시면 제가 서부부터? 네. 그러면은 덴버와 피닉스의 시리즈부터 한번. 네. 일단 먼저 얘기하자면은 이거 아까 어떻게 보면 위클리 뉴스 탑3랑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 일단 덴버가 압도적인 차이로 이제 6차전에서 125대 100으로 승리하면서 이제 시리즈를 끝내버렸죠. 이 관계는 뭐 일찌감치 가비지가 만들어지면서. 네. 이미 왜냐면 전반전 종료 시점에서부터 이미 30점 차 열세로
뒤지고 있었고 피닉스 선즈가 이게 중요한 거는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앞에 위클리 뉴스 탑3랑 연결된다는 게 그 뎁스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경질된 게 이제 성적이 안 나왔었지만 그게 뎁스에 기인한 문제였다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뎁스가 약해지면서 누구를 써야 되죠? 부커. 부커랑 케빈 듀란트를 짱짱 불려야 된다. 고밖에 안 돼. 네. 이거는 근데 감독의 역량 부족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 원래 조금 볼 핸들링이나 도와줘야 됐던 크리스 폴까지 나가리가 되면서 결국 털털 털리면서 사실 이제 진 거고 그리고 마지막 1쿼터 따라가지 못한 거죠. 한마디로 선수들이. 그리고 이제 요키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에이튼이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에이튼은 근데 뭐 그럴만한 게 흉부 부상으로 결장한 것도 있었고 하면서 결장했지만 시리즈 내내 존재감이 없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선수, 그러니까 센터 한 명 좋은 선수가 있는, 그러니까 버팅겨줄 만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만으로 부상으로 나가리가 되니까 빅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덴버에는 요키치와 이제 에런 고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쉽게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아까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데빈 부커와 케빈 듀란트를 갈아먹으면서 이 선수들의 효율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나오지 않았. 뭐 아무것도 없었다. 미칼 브리지스가 그리웠다. 네. 아 근데 진짜로 마이칼 브리지스가 그리웠던 게 몬티 윌리엄스 감독은 솔직히 분위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이 정도? 사실 좀 더 뭐 일부러 굳이 좀 더 비교를 하자면은 그 이제 페인트존에서 탈탈 털린 거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빅맨이었죠. 여기서 득점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진이 한 13점 이상 덴버가 가져간 것도 있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자유투를 더 많이 던져 13대 29 득점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치니까 자유투도 안 들어간 거야. 자유투 성공률이 이날 경기에서 65%였거든요. 피닉스가 결코 아무것도 못하고 졌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또 약간 재미있는 코멘트 아시나요 혹시? 뭐죠? 대만이 부른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거잖아요. 대만이 부른다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왜? 크리스 폴이 그 인터뷰를 했죠. 내가 지금 이번 시즌에 이제 KD랑 이 여정을 시작했는데 내가 얘 데리고도 우승 못하면은 대만 리그 가야 된다고. 난 대만으로 가겠다 했더니 대만에 지금 먼저 가 있는 드와이트 하워드가 야 너 대만이 부르고 있는데 기기기 약간 이렇게 지금. 제가 대만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거 받아가지고 서부에서 동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스턴 셀틱스. 네. 보스턴 셀틱스 시리즈부터 먼저 할게요. 대만 얘기하니까. 뒤집었습니다. 네. 일단 보스턴 셀틱스가 3대2로 열세였던 상황에서 이제 6차전, 7차전을 다 잡으면서 그것도 좀 크게 다 잡았죠. 95대 86으로 6차전을 잡고 7차전에서 이제 112대 88로 가비지를 만들면서 6차전 4쿼터부터가 컸죠. 네. 6차전부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크게 안 가고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5차전에서 안 됐던 거를 보스턴 셀틱스가 수정을 하면서 6차전, 7차전을 잡았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로버트 윌리엄 3세를 이제 주전 라인업으로 끌어올렸다. 보스턴이 4, 5차전 막 이렇게 질 때 안 됐던 게 뭐냐면은 엔비드 제어가 안 됐다는 건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제어하면은 하든과의 2대2 플레이. 그 하든과의 그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외곽 쪽으로 많이 길게 끌고 나와서 하는 2대2 플레이가 먹히면서 조엘 엠비드가 제어가 안 되면서 진 걸로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6차전에 로버트 윌리엄스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1차적으로 뭐였냐면 그때는 이제 스위치에서 5차전까지 스위치를 통해서 막았어요. 그때 붙었던 게 누구냐면 이제 호포드랑 뭐 스마트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스위치를 했는데 결국 그러면 미스매치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어가 안 된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6차전에서 바꾼 게 로버트 윌리엄스를 꽃밑에 박아둡니다. 일단 박아두고 호퍼드를 아니면 스마트도 좀 버팅이니까 이런 선수들을 계속 엔비드한테 붙여줘요. 스위치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 따라가면서 안 됐는데 이제는 해지를 조금 합니다. 해지를 통해 갖고 엔비드가 들어가는 것도 막아주고 그 스위치가 안 되면은 어쨌든 하든을 막고 있는 선수는 좀 하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스위치 바라보고 있으면서 엔비드한테 공이 가서 엔비드가 한 명을 제끼고 들어가더라도 호퍼드든 아니면은 뭐 누굴 제끼고 들어가도 안에서 로버트 윌리엄슨이 이제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쉬운 이지 득점을 안 준다. 이게 스위치가 안 되고 그 하든이 그냥 자기가 이제
몰고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도 어쨌든 골 밑에 박혀있는 로버트 윌리엄스 3세의 높이가 이지 득점을 안 주면서 득점 제어를 한 것도 있고 또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건 호퍼드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엔비드를 특히 6차전에 막으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엔비드가 알포드 상대로 아마 가령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한 20개 시도해갖고 득점을 한 3개 정도밖에 못 넣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대충 어림잡아서 그 정도로 했고요.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잘해줬고 여기서 이제 또 대단했던 거는 꾸준한 건 제일런 브라운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뭐 이런 선수들은 계속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5차전에서 5차전 4쿼터에서 폭발한 6차전 4쿼터 5차전 4쿼터에서 폭발한 이제 제이슨 테이텀이 6차전까지 그 득점을 그 기세를 이어갔다. 왜냐면 제이슨 테이텀이 5차전 3쿼터까지 1득점인가 2득점이었어요. 이게 6차전. 그러네. 제가 헷갈려. 네. 죄송합니다. 네. 6차전, 7차전이구나. 네. 좀 더 저희 4대2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팬심으로. 6차전에서 이제, 야투에서 하나밖에 성공 못하면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 4쿼터에 들어가면서, 20득점을 좀 올렸나? 그 중에서 이제 석점슛만 4개. 뭐,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폭발을 하면서 사실 6차전에서 질 뻔한 경기를, 역전을 당하면서 질 뻔한 경기를 다시 재역전시키면서 하드캐리에서 끌고 갔죠. 7차전까지. 그러면서 이제 7차전까지 가서 51득점을 폭발시킵니다. 이게 7차전 최초로 하죠? 네. 그 전에 이제 50점이 있기는 했지만 며칠 만에 또 깬. 그러면서 이제 제이슨 테이텀이 51득점을 올리면서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 턴오버가 제로였거든요. 하면서 엄청난 캐리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필라델피아를 박살내고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대만은 뭘 얘기를 하고 계신 이 거예요? 시리즈가 끝나고 네. 닥 리버스가 경질됐잖아요. 네. 근데 드와이트 하워드가 여기서 여기서 또? 인스타그램으로 우린 너 같은 명장이 필요하다 대만에. 우리 팀 감독 오실래? 약간 그러면서 제 인스타에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되게 대만이 좋은가 봐요. 자기가 미국 다시 돌아가겠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하네. 네. 근데 대만에서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대만이랑 연결해서 생각났는데, 무튼 그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리고 사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그거죠. 제이슨 테이텀이 그런 거예요. 너가 하면 나도 한다? 커리 너가 하면 나도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커리가 올스타 MVP를 받고 그 다음에 올스타 MVP를 제이슨 테이텀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지? 또 뭔가 하나 있고 그 다음 해 제이슨 테이텀이 했어요. 그 다음에 나 이게 뭔지 하나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그 평행 이론대로면은 이제 작년에 파이널 MVP가 커리였기 때문에 올해 만약 우승을 하게 되면 테이텀이 저는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50득점 올렸잖아요. 7차전에서. 그러면서 기록을 세웠죠. 그걸 51점으로. 네. 테이텀이 약간 너가 하면 나도 한다 커리.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동부 하나 서부 하나 남아 있는데 뭐부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뭐부터 갈까요? 그러면은 동부부터 갈까요? 역시 닉스 마이애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워리어스 레이커스를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근데 사실 그래 간단한 거니까. 닉스 마이애미는 솔직히 뭐 그냥 간단하게 좀 서머리를 하자면 5차전은 이제 112대 103으로 뉴욕 닉스가 승리를 했는데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상을 뒤엎었죠. 저희는 4대1을 예상했었는데. 어쨌든 생명 연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란 가슴을 쓸어내면 생명 연장을 했는데 사실 질 경기였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줄리어스 랜들이랑 알제베러시 좀 잘해줬어요. 5차전에서. 랜들이 그러니까 제일런 브런스는 이제 그냥 상수로 놔두고 랜들이 24득점이네 야투율이 53.8%. 그래서 3점을 4개나 성공시키면서 잘해줬고, 알제베로 또 이제 26득점 올려주면서 서포트를 굉장히 잘해주면서 이겼는데, 6차전 가서 다시 회귀했죠. 6차전에서 줄리어스 랜들이 15득점. 그리고 야투율이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일단 14개 시도해서 3개밖에 성공시 못했고, 이 중에 야투 14개 중에 7개가 절반이 3점이었고, 하나밖에 성공 못했어요. 그리고 알제베러 같은 경우도 이제 11득점. 야투율이 10%. 3.0%를 기록하면서 말아먹었다.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또 그거 아닌가요? 이번 시즌 지금
식스맨으로 쏠쏠하게 활용하고 있을 때 임마누엘 퀴클리가 야, 그쵸. 또 이제 로스터에서 빠진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마이애미는 확실히 그 정규 시즌보다 플레이오프를 준비를 잘한다. 단기전이라고 할 수 있나? 7차전을? 아 그쵸 뭐 단기전 맞죠. 단기전에서 그 스포에스트라 감독의 능력은 진짜 대단하다. 제가 봤을 때 스포에스트라는 우승을 못해도 잘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리즈를 이제 시리즈를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거듭할수록 이제 카일 라우리가 이제 베테랑으로서의 어떤 그쵸. 면모를 확실하게 좀 직면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일런 브런슨은 아까 뭐 상수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 경기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4년에 1억 달러를 받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증명을 했죠. 팀의 92점 중에서 무려 41점을 책임을 지면서 소년가장으로서 네. 끝까지 어떤 기백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이애미 히트가 8번 시드인데 이제 컨퍼런스 결승을 갔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사실 미러키가 있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빠지고 이제 이게 얘네가 5순위였죠. 네. 뉴욕 닉스 5번 시드와 8번 시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괜히 상대적으로 더 쉬워 보이는 동부가 더 쉬워 보이는 거 있잖아.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괜히 보면은 뉴욕 닉스 그리고 괜히 보면은 마이애미 히트와 뉴욕 닉스가 서로가 더 쉬워 보이고 보스턴 셀틱스만 더 빡세게 올라가는 느낌. 네, 그래서 좀 웃긴 시리즈가 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요 이제 마이애미 히트와 보스턴 셀틱스의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이 내일이죠. 네, 내일. 네, 내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5월 18일 1차전이 열립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부 컨퍼런스 남은 이제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시리즈 하나가 있죠. 저희 얘기해야 되는데 네. 워리어스와 레이커스의 시리즈였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할게요. 네. 일단 뭐 5차전에서 121대 106으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승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동안 이제 안 터졌던 클레이 탐슨이랑 조던 풀이 터져주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슈퍼 미끼 그 롤을 단어인데 이건 롤에서 쓰는 단어인데 새챔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포지션이 미들이라서 새챔이라는 게 있고 페이커 선수가 새챔이라고 불리는데 미드레인이라서 이제 미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만큼 상대 선수들을 잘 낚아서 메이킹을 한다 플레이를 해갖고 새채 미끼 세계 최고 미끼. 근데 이제 농구계의 새채미는 이제 커리다. 하면서 이제 페인트 존에서 그리고 이때 그 센터 누구지 얘네? 케본 루니. 네, 케본 루니가 이제 압도적 엄청난 이제 리바운드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AD를 밖으로 실려 보내버렸죠. 그러니까 앤서니 데이비스랑 매치업이 일부러 만든 거죠. 스위치를 해갖고 일부러 만들어갖고 앤서니 데이비스를 끌어내니까 골밑에서 아무래도 좀 여유가 생긴 그 케본 루니가 리바운드도 잡아주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누구냐 아까도 말했지만 조던 풀 그리고 클레이 탐슨 터져주면서 이길 수 있었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 여기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죠. 누구냐 위긴스가 부상으로 이탈을 합니다. 5차전에서 어쨌든 이기긴 했는데 부상을 당해서 6차전에 참가를 못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클레이 탐슨 그리고 조던 풀이 6차전 와서 이제 저조하죠. 저조하면서 스티브 커 감독 역사상 처음으로 스티브 커 감독 체제에서 처음으로 서부 컨퍼런스에서 졌다. 그러니까 이 팀은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못할지언정 서부 컨퍼런스는 파이널 우승까지는 간다. 서부 파이널 우승은 한다. 전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실패로 돌아갔다. 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쨌든 레이커스 편도 좀 들어줘야 되나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5차전에서 그렇게 이제 세체미한테 많이 당했잖아요. 6차전에서는 이제 기동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레이커스가 그래서 스몰 라인업을 갖고 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러드 벤더빌트 대신 이제 데니스 슈레더를 선발로 기용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네가 그래 세체미 사용하면서 잘 달린다 이거지. 그럼 우리도 달릴게. 그래서 맞불을 잘 놨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게 리브스? 리브스랑 벤더빌트였나? 케본 루니 말고 로드니 후드. 로드니 후드가 아니지. 나 갑자기.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레이커스 선수. LA 레이커스.
설마 하치무라는 아니고. 아니, 하치무라도 굉장히 잘 주고 있어요. 하치무라도, 전 그래서 볼 때마다 짜는데, 로니 워커. 로니 워커 사세.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캐리를 6차전에서 했죠. 맞죠? 로니 워커가 제가 기억하기로 4차전에서. 4차전에서 미친 활약을 하면서. 그때 골든스테이트가 이겼어야 되는데, 얘는 참 안 풀렸습니다. 저희 한 경기 더 있으니까 빠르게 갈까요? 네, 그렇게 됐고, 이제, 지금 1차전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군요. 네네. 그냥 하는 김에. 네. 끝까지 하는 게. 네, 그래서 이제,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 이제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이 열렸는데요. 이제 덴버 너게츠와 LA 레이커스의 1차전이 네. 열렸었고, 이제 덴버 너게츠가 132대 126. 으로 승리 거둔 사실 이 경기는 쉽게 갈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레이커스가 그래도 막판에 굉장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제가 사실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마크 씨한테 얘기했죠. 다비넨 감독이 인게임 수정이 굉장히 잘한다. 굉장히 뛰어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1쿼터 전반전까지만 해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0점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이제 덴버가 굉장히 쉽게 리드를 갖고 가고 있었어요. 그 역시 요인으로는 1쿼터 때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레이커스가 요키치한테. 그러면서 골밑이 완전 무주공산이 됐어요. 그래갖고 시작하자마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키치가 시작하자마자 공격 리바운드가 4개인가? 어쨌든 이러면서 세컨 찬스 득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었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어쨌든 굉장히 쉽게 요키치가 골밑에서 리바운드 잡고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면서 에런 고든도 득점을 폭발해주면서 20점 가까이 더 벌어졌나?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벌리고 가고. 전반에만 70몇 점을 넣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또 대단한 게, 여러분 제가 아무리 레이커스를 무시하지만 지표는 지표가라고 수비 효율성 1위에요, 지금 레이커스가. 플레이오프 내에서. 그런 레이커스를 상대로 이제 전반에만 75점을 때려 박았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맞다. 골밑이 제가 무주공산이 됐다 그랬잖아요. 레이커스가. 레이커스 공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밑을 뚫지 못하니까 리바운드를 잡는 거는 이제 덴버가 될 거고. 그쵸, 덴버가 될 거고. 덴버는 이제 요키치가 이제 그 옛날에 케빈 러브가 잘해주는 거 있잖아요. 미식축구 베이스볼 패스 그런 걸 하면서 잘 달리는 선수들 많죠. 여기 뭐 자말 머레이도 마찬가지면 KCP 마찬가지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진짜 득점을 쉽게 올려주면서 확 달아났고 브루스 브라운도 잘했습니다 오늘. 브루스 브라운도 속공 많이 만들어주면서 어쨌든 쉽게 달아났는데 아까도 다시 인게임 수정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레이커스가 한 게 뭐냐면은 하치무라를 좀 짜증나지만 저는 하치무라가 잘할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아요. 일본이라서 왜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산만한 거죠. 그쵸. 아시아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근데 어쨌든 하치무라를 죄송합니다. 하치무라를 이제 요키치한테 붙이면서 완전히 노골적으로 그래 너는 이제 상대해 앤서니 데이비스는 나가지 말고 골밑에서 마치 보스턴에서 제가 말했던 로버트 윌리엄스 3세 엠비드 붙이듯이 네 해갖고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이제 골밑에서 지키듯이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가 골밑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제 쉽지가 않아졌죠. 풀리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덴버의 공격이 완전 무산이 되면서 이제 4쿼터 중반까지인가 제 기억으로는 계속 10점, 15점 이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덴버는 성공을 레이드는 꾸역꾸역 하고 레이커스도 공격을 진짜 레이커스는 오스턴 립스한테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오스턴 립스가 진짜 잘해줍니다. 저는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주하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고. 근데 진짜 여기 이 상황에서 오스턴 립스가 중요할 때마다 3점을 꽂아주고 그리고 슈레더도 중요할 때마다 3점을 꽂아주면서 어쨌든 그 간격을 유지하다가 덴버가 한번 공격이 앤서니 데이비스한테 막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확 따라잡힙니다. 그래서 실제로 3점 차까지 막판에 따라잡혀요. 그 와중에 이제 나중에 뭐 이거는 제가 르브론 제임스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르브론 제임스가 리바운드 과정에서 스틸을 당하면서 어쨌든 5점 차로 달아나고 막판에 이게 한 20초 40초 남았을 땐가 그러면서 이제 게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리브스 진짜 잘합니다. 트루 슈팅 퍼센트가 73점이야. 73% 미친 거지. 약간 알렉스 카루소가 떠난 이후에 이제 레이커스가 또 사랑하는 그 백인 가드 아닙니까? 그쵸. 공격이 되는. 네. 알렉스 카루소는 공격이 안 됐으니까. 네. 저는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I hope so. 저는 이런 선수가 레이커스에 남아있기 아깝다. 네. 떠나야지 더 잘 된다. 골든 스테이트로.
아, 특정팀 이렇게 약간 지금 이거 관계자였으면은. 아, 그쵸. 벌금 500만원짜리라고. 아, 제가. 500만 달러짜리. 아, 사실 이거 좀 여담 좀 더 해도 돼요? 응. 이게 제가 트레이드 머신 같은 걸 좀 돌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 생각을 해봤어요. 조던 풀이 지금 골든스테이트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마이애미 히트가 놔줄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미 버틀러와 교환이 되면 어떨까? 워리어스랑? 예. 그거 약간, 제가 아까 한번 표현을 했는데, 이거 대가리에 총 맞은 트레이드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이애미 히트 입장에서? 네. 그쵸? 근데 제가 느낀 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좀 그러면 이제 이런 하드워킹? 이런, 그리고 풀어줄 수도 있고 이런 선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요즘 그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던 풀을 내치면서 공격 수비가 다 되는. 조금 되는 어느 정도. 아니면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자원이 저렴한 자원이 누가 있을까? 지루 할러데이? 근데 놔줄 수가 안 놔줄 거니까. 그렇다고 뭐 지미 버틀러를 놔주겠습니까? 그쵸. 아, 누가 있을까 요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크리스 폴을 데리고 오는 건 또 아니고. 아, 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굉장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옥석을 굉장히 잘 가려야 되지 않나. 어쨌든 커리 지금 저희 경기 리뷰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공격에서 힘을 써줘야 될 에이스들의 어떤 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금 어떤 그쵸. 인게임 플랜 수정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커리의 어떤 수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약간 공수 겸장 성격이 강한 선수가. 그쵸. 그리고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새끼가 클레이 탐슨. 아, 이게 다시 워리어스로 돌아와서 죄송한데 너무 그러니까 물론 정규 시즌 때 기록 세운 거랑 너무 잘한 거지만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무릎 부상 있기 전부터도 기복이 좀 있었어. 좀 그 폭이 많이 더 커진 느낌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기계라고 불릴 정도의 별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복은 있었는데 저는 이 기복을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아,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 더 약간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아무튼 요렇게 이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플레이오프 소식까지 한번 쭉 서머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까지 했죠. 네. 했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크불톡톡에서는 1차 FA 협상이 이제 기간이 마감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소식들을 한번 한 주 사이에 쭉 가지고 와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NBA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파이널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기를 조금 더 가볍게. 왜냐면은 다 연결돼서 결과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딥하게는 안 할게요. 네. 여튼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237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